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. 아이들마다 너무너무 예민한 아이도 있고 어떠한 면에 과민한 아이도 있고,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굉장히 무서운 뮤직비디오를 보고 한동안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어요. 이런 식으로 유별나게 아이들을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걸 생각하면 잘 안 먹고 아니면 잘 못 자고 맨날 울거나 이런 아이들로부터 저희 딸처럼 어떤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친구들,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료소에서 같이 상담을 해주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주실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남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. 키우다 보면 정말 원래부터 좀 순하고 키우기 쉬운 애가 있고, 그리고 좀 예민하고 이게 키우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막 엄마들한테 막 많이 강조하는 게 모성애, 그리고 좀 부모님들한테 애착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예민하거나 뭔가 이렇게 까다로울 때 부모님들이 내가 뭘 잘못 키웠냐,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,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이에게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. 기질이요? 네. 기질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성격이 좋은지, 좀 화를 잘 내는지, 늘 즐거운지, 짜증을 잘 내는지,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엄마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사실 이게 저희가 보통 말하는 성격에 두 가지가 있는데, 타고난 성격, 요거를 저희가 기질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자기의 후천적인 성격, 이거는 그냥 보통 성격, 요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요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. difficult temperament라, 그래서 지금 이 주제로 말하는 까다로운 애, 그 다음에 easy child, 정말 키우기 쉬운 애, 그 다음에 slow to warm up,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천천히 좋아지는 애, 보통 애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저희 아이는 뭘까요? 맨 마지막에 있는 천천히 좋아지는 아이였나? 네. 보통 아이인가? 잘 모르겠네요. 그러면 이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? 그래서 도대체 아이들의 기질은 어떤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, 요거를 이제 저희가 9가지로 나누는데요. 그거를 활동 수준, 규칙성, 그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는지, 낯선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는지, 반응의 강도, 그다음 반응 민감도의 하한성, 기분의 질, 주의 산만도, 주의 집중의 기간, 지속성, 이렇게 9가지 요소로 나눠요.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, 엄마 아빠들이 다 들으면 바로 그거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, 활동 수준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, 그냥 순하게 가만히 있느냐. 규칙성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싸고 이게 꼬박꼬박 되느냐, 예측이 안 되느냐. 그리고 새로운 음식, 장난감,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잘 다가가느냐, 무조건 도망가고 엄마 침 앞폭에 숨는 애 있잖아요.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하느냐. 그리고 이제 환경이 바뀌면 빨리 적응하느냐, 시간이 많이 걸리냐,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적응 같은 거요. 그리고 이제 반응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, 그러니까 조금 좋을 때 그냥 빵긋 웃는 애도 있는데 좋아서 막 뛰어다니고 날뛰는 애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반응 민감도의 하한성, 그러니까 웬만해도 잘 참는 애가 있고, 조금만 불편해도 싫어, 안 할 거야, 요만큼만 옷 끝에 젖어도 이거 갈아입혀줘, 이런 애가 있고, 그냥 실컷 젖을 때까지 다 놀고 그 다음 갈아입는 애가 있고. 그래서 이렇게 그런 민감도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늘 그냥 타고나게 빵긋빵긋 잘 웃는 애도 있고, 좀 짜증이 잘 내고 조금만 이래도 금방 기분이 안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요. 또 그리고 이제 집중 부분도, 이게 집중력도 좀 타고나는 부분이, 주변 자극에 나한테 쓸데없는 다른 자극이 있을 때 거기 쉽게 방해를 받아서 주의가 흐트러지는 애도 있고, 그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쭉 집중하는 애도 있고요.
그리고 그 집중이 길게 가는 애도 있고 짧게 가는 애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엄마한테 얘가 어릴 때 뭐 잘 잤어요, 잘 먹었어요,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이들의 기질을 파악하기도 하고, 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기질을 보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기질을 보는 평가 도구도 있어요. 그 평가 도구를 쓰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있을까요? 이게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니까 엄마가 이게 아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일단 안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. 아이랑 엄마가 잘 안 맞고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닌데, 근데 이제 아이는 아직 뇌가 미성숙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얘가 자기가 잘못을 한 게 있는지도 모르고, 조금 더 커서는 자기가 좀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애인 걸 알지만 내 감정을 나도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. 근데 우리는 어른이니까 우리도 화가 나지만 조금 더 조절력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많이 참아줘야 되기는 해요. 참을 자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얘한테 근데 그 참으라는 게 얘가 막 마음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이랬는데 내가 다 참자 이게 아니라, 얘가 자기가 짜증내는 거 얘도 싫고 이렇게 작은 자극에 힘들어하는 게 본인도 괴로운데, 너도 이 정도 상황에서 너도 이렇게 예민하니까 너도 참 힘들겠다, 마음이 안 됐다 라는 마음이랑, 근데 플러스로 뭐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. 여기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안전에 대한 기준일 수도 있고, 뭐 네가 아무리 호기심이 많은 애라도 뭐 가스불을 만질 수는 없어 라던가, 이게 굉장히 몇 가지의 규칙은 정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결코 많아서는 안 돼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시면 안 되죠. 그게 반복이 되면 이 친구들도 적응이 느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적응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는 네가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안다 라고 얘한테 확신을 가지면서 같이 가주시는 게 필요해요. 네. 그럼 결국에는 네. 아이의 기질을 알고 아이를 믿고, 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떠한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을 만들고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루틴,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. 네. 네네. 절대로 나는 육아를 못한다, 나 때문이다,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다,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, 주변 분이 계시다면 요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.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엄마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고, 또 김남욱 선생님을 괴롭혀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